이번 하나솔루션 유증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증 발표 당일에만 18%가 하락했어요. 김동관 부회장이 책임 경영의 의지를 나타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의미죠. 시장은 이제 김 부회장에게 후계자로서의 자격이나 단일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하나그룹 미래 그 자체를 묻죠. 그리고 육해공방산이라는 큰 무대를 어떤 자본구조로 이끌 것인지도 질문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 길에서 이번 유증 사례로 엿보이듯이 시장은 더 이상 박수만 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넘사벽, 그 명성도 능력도 한 차원 다를 때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들은 정말 든든하면서도 또 한편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재벌 2세 또 3세인 황태자들 중에서는 전수장이었던 부모님의 그늘을 끝끝내 지우지 못하거나 또 핏줄만 잘 타고났다는 힐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처럼 기업과 회장의 이름이 이퀄 공식처럼 부합한다면 후계자가 아닌 적자이자 또 수장으로 거듭나기는 더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을 아버지로 둔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은 결국 그 그늘 밖에 자신만의 햇빛과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 길을 처음으로 밝혀준 사업이 태양광이라는 것도 흥미롭죠. 태양광 전도사였던 김동관 부회장은 육해공방산의 원 하나로 거침없이 나아갔고 방산산업의 부흥기를 맞아서 괄목상대할 만한 주가를 써내려간 이제는 황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장으로 부를 만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만 나가던 김동관 부회장과 하나그룹도 시장의 원성을 듣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 결정한 조단위의 유상증자 때문입니다. 빚 상황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본의 빛이라는 해석 사이에서 갈등 속에 김동관 부회장은 어떤 길을 비춰줄 수 있을까요? 오늘 피플앤스토리에서는 김동관 부회장이 걸어온 하나와 만들어갈 뉴 하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나고 있는 오너 3세의 시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더벨 햇살본부 허인입니다. 김동관 부회장을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하나그룹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짚어봐야겠죠. 핵심 계열사들의 조단위 유상증자였습니다. 2년 연속 일어난 일인데 지난해와 올해 모두 초반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2025년 3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치였죠.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주가치 희석을 우려하는 심리가 바로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일 대비 마이너스 13%에서 장을 마감했죠. 유증을 발표한 직후에는 60만 원 초반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주가를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주를 안심시키고 시장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에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당 100만 원의 황제주를 넘어서 벌써 140만 원대를 넘기고 있죠. 이듬해인 2026년 3월 26일 이번에는 하나솔루션이 유상증자 카드를 꺼냈습니다. 보통주 7,200만 주를 새로 발행해서 2조 3,976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조 4,899억 원, 그러니까 약 62%를 차입금 상환에 9,077억 원은 향후 3년간 태양광 등 미래 성장 투자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당일의 주가는 18.22% 급락한 36,800원에 마감했죠. 이번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미 재무부담이 너무 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증대금의 전액을 차입금 상환에 쓴다고 해도 순차입금 대비 에비타 배수가 23.4배에 머무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점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정기주주총회 이틀 뒤에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금감원은 현재 이 딜을 중정심사 대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은 잘 알려졌듯이 김승현 회장의 장남입니다. 학창시절부터 빼어나게 공부를 잘했다고 해요. 김승현 회장의 아내이자 김동관 부회장의 어머니는 서울대 약대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공부 잘하는 아들을 두고 엄마를 닮았다며 자랑스러워했다고 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자 계열사 쪽에서의 역할을 보면 하나큐셀 CSO와 CCO, 또 하나큐셀은 첨단 소재의 CCO를 거쳐서 하나솔루션 전략부문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2010년 하나그룹 차장으로 입사한 뒤에 2020년까지는 사실상 태양광 부문에 적을 둔 셈입니다. 하나솔라원과 하나큐셀, 하나큐셀랜드 첨단 소재 등이죠.
재밌는 건 별명입니다. 김승현 회장에게는 다이너마이트 주니어 같은 강한 수식어가 붙었는데 김동관 부회장은 사실 크게 드러난 별명이 없었어요. 자칭타칭 잠시 붙었던 별명이 태양광 전도사입니다. 그가 정해진 캐릭터보다는 이끌었던 산업에 따라 수식어가 달라졌다는 의미죠. 2020년대에 들어서 김동관 부회장은 그룹 전반으로 한 번 더 보폭을 넓힙니다. 2020년 부회장에 오르면서 하나와 하나솔루션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전략부문 대표를 겸임했습니다. 태양광 전문가에서 화학과 방산 또 조선으로 영토를 넓힌 때였죠. 김동관 부회장의 첫 번째 큰 선택이자 버티기 전략은 태양광이었습니다. 중국이 저가 패널로 시장을 잠식하던 시기에 그가 선택한 방향은 정면 돌파보다는 미국 공장 설립이었습니다. 셀의 효율을 높이고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조지아주 달튼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죠. 당시 기준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기도 했어요.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 왜 태양광 공장을 짓느냐는 비아냥이 이어졌습니다. 큐셀은 2019년 달튼 공장을 열었고요. 2023년에는 2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서 카터스빌에 인고가 웨이퍼 또 셀과 모듈을 모두 묶는 솔라 허브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이은 투자로 조지아 내에서 태양광 패널의 생산 능력은 8.4GW까지 늘어났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준비된 하나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미국 내 제조 거점을 미리 갖춘 기업들에게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큐셀은 IRA 수혜의 첫 줄에 최전선에 섰습니다. 하나오션은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김승현 회장이 2008년에 인수를 시도했다가 끝내 품지 못한 회사였는데 2023년 하나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완결짓고 하나오션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는 인수 직후에 전략을 바꿨습니다. 물량을 가리지 않고 수주하던 방식을 버리고요. 수익성 기준으로 선회했습니다. 하나오션은 2023년 1965억 원 영업 적자에서 한 해 만인 2024년 매출 10조 7,760억 원, 영업이익 2,379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2014년 하나그룹의 삼성 방산부분 인수기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가 인수한 건 삼성 테크윈과 삼성 탈레스, 삼성 종합화학과 삼성 토탈 등 4곳, 거래 규모는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딜을 전후해서 재계 안팎에서는 하버드 동문인 김동관 부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가교의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은 하나 솔라원의 영업실장이었고 이재용 회장은 당시 부회장이었죠. 김동관 부회장은 빅딜이 성사된 해에 연말 상무로 승진합니다. 이후에는 수출 실적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K9은 폴란드에 이어서 2024년 루마니아에서도 53운, K10은 36대의 계약을 따냈고요. 규모는 약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레드백은 2023년 호주 국방부와 약 3조 2천억 원의 본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가 수출용으로 개발해서 공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도 컸습니다. 육상방산이 더 이상은 내수산업이 아니라 수출산업이라는 걸 숫자로 증명했죠. 2021년 3월 하나는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시킵니다. 발사체와 위성 서비스 또 위성 추진계 같은 우주 역량을 한데에 모았습니다. 누리호 발사의 구심점이 바로 하나그룹입니다. 2025년 한국의 4차 누리호 발사는 정부의 기술을 이전받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과 조립을 주도한 첫 민간주도 발사였습니다. 우주산업이 더 이상 하나의 미래 청사진이 아니라 실제 투자 영토가 됐죠. 해상은 어떨까요? 하나시스템과 하나오션은 2024년 6월 1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다고 발표했고 12월에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필리조선소는 인수 전에도 한 해 생산량이 한 손에 꼽힐 만큼 저조한 성과를 보였어요. 매 컨퍼런스 콜 때마다 필리조선소를 우려하는 질문이 쏟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조선소는 단순히 생산지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 양측의 해양 방산을 잇는 가교이자 미국 현지 생산소로서 미국의 수출입 전략에 흔들리지 않고 대미 전략을 일관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무기가 됐습니다. 육상은 K9과 천무, 항공은 엔진, 또 우주는 스페이스 허브와 누리호, 해상은 하나오션과 필리조선소로 그야말로 원 하나를 이룬 셈이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는 미국 경제계와 워싱턴의 핵심 인물들 아주 탄탄한 가교 하나를 만들고 있었죠.
대를 이은 미국통인데요. 아버지 김승현 회장도 빌 클린턴, 조지 부시, 트럼프 등 이름만 들어도 세계를 긴장하게 할 미국 전현직 대통령 등 미국과의 화려한 인맥과 이를 통한 통제력, 또 협상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너 일가뿐만 아니라 그룹 내의 핵심 실무진으로서 미국 통들을 전면 배치하면서 미국 내에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4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입한 마이클 쿨터 전 레오나르도 DRS 글로벌 법인사장은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핵심 보직을 경험한 국방 분야 전문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방산법인 신임 대표이사를 맡겼습니다. 하나오션은 사내이사로 필립 레비 하나오션 해양사업부장 사장을 영입했죠. 사회이사에도 미국 정치 명문가의 인물들을 줄줄이 선임했습니다. 하나는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센터의 전 회장을, 하나오션은 조지 피부시, 마이클 베스트 앤 프리드리 로펌 파트너를 사회이사로 맞았죠. 에드윈 퓰러 전 회장은 2025년 7월 별세할 때까지도 하나에서 사회이사 직함을 유지했습니다. 퓰러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고요. 조지 P. 부시 이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그룹도 큐셀과 미국 필리조선소처럼 현지 사업 환경을 조성해뒀죠. 잘 나가던 3세와 하나이지만 이번 유증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은 유증 발표 후에 30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했지만 주가는 요지부동입니다. 책임경의 의지를 나타냈지만 시장이 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의미죠. 그는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요? 시장은 이제 김동관 부회장에게 후계자로서의 자격이나 단일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그룹의 미래 그 자체를 묻죠. 그리고 육해공 방산이라는 큰 무대를 어떠한 자본 구조로 이끌 것인지도 질문합니다. 태양광이 그에게 첫 번째 햇빛이었다면 방산은 체급을 바꿔준 엔진이었고 조선은 그 엔진을 바닥까지 연결한 멋진 선박이죠. 발사체와 위성 또 통신처럼 태양에 정말 가까워질 우주산업도 그의 길입니다. 다만 그 자리까지 가는 길에서 이번 유증 사례로 엿보이듯이 시장은 더 이상 박수만 치지는 않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연달아 이어진 조단위 유상증자는 시장과 하나의 숫자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죠. 그 과정에서 시장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오너 3세로서 하나를 이끌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넘어서 그 길에 천문학적인 비용까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죠.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건 자기 시대의 숫자를 스스로 설득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자 궤도에 진입한 김동관 부회장이 또 다른 태양계를 만들어서 다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더벨은 하나와 김동관 부회장이 그리는 궤도를 한 발 앞서서 전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플앤스토리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